자, 김영재 2토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에 이제 부산 금융 중심지 환경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주제를 부산 금융 중심지 개와 도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내년 1월 되면 벌써 이제 부산 금융 중심지가 해양 및 파생 특화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 만 15년이 된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동안의 성과도 있었겠지만 한계점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2009년이죠. 네, 네.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종합 금융 중심지, 그리고 부산의 이제 문현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 파생 특화 금융 중심지로 지정을 해서 내년 1월이면 만 15년이 됩니다. 적은 시간은 아니죠. 예, 그동안 이제 여러 기관들이 이제 육성 전략을 추진해 왔었는데 가장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있고요. 또 네. 부산시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마 방송도 많이 기여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융 중심지의 핵심은 금융 비즈니스 활성화인데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가장 큰 성과는 2014년에 완공된 BIFC 빌딩 내에 상당수 금융 공기업이 입주해 있고 또 지역에 있는 기관들도 이전을 했었죠. 네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아마 201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예, 예.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적으로는 해양이지만은 이제 해양 금융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후에 2020년도죠. 한 3년 전에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설립되어져서 네네. 이제는 부산 금융 중심지를 당신이 알아서 좀 잘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쉬운 점은 금융 허브, 금융 중심지 이야기하는데 외국계 금융기관의 활동이 거의 전무합니다. 없죠. 없습니다. 예, 예. 지금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2-3개 정도 사무실 정도로 그렇죠. 몇 있습니다. 분 일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얼마 전에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가장 아쉽고요. 그래서 정말 15년 만에 찾아온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 네네. 이런 기회를 우리가 부산이 좀 잘 살려서 해야 되고요. 또 지금 현재 부산 금융 중심지에 금융 공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금융 공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금년 들어서 부산 금융중심지 새로운 기회를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 대통령 공약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전문가로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예.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업은행이 이제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고 나서 예. 이전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외부 용역을 하나 주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면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니까 앞으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결과가 이제 지난달 나왔었죠. 예예. 보니까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안이 지역 성장 중심형, 그러니까 모든 기관을 다 옮겨도 된다. 예, 이런 예. 기능. 두 번째는 이제 금융수요인데요. 일부 기능만 옮겨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고 다행스럽게 산업은행이 첫 번째 지역 성장 중심형을 선택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신청 계획서를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 이제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서 마지막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네. 과거 얼마 전까지는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였었죠. 네네. 여기 이제 통합이면서 그렇죠, 그렇죠. 바뀌어졌고, 요 승인이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전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법이죠. 법의 개정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산업은행은 특별한 은행이기 때문에 예. 산업법이 있습니다. 4조 1항에 명시적으로 본사는 서울에 둔다. 예, 예. 설특별시에 둔다 돼 있거든요. 요걸 바꿔야 되는데 지금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그다음 또 하나의 장애물은 노동조합입니다. 산업은행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많은 반대를 해왔는데 되게 다 반대를 해오고 있죠. 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산업은행 노조도 별도로 예, 운영을 예. 주었습니다. 네네. 줘서 결과를 받아보니까 부산 이전을 하게 되면 무려 7조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네,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과연 그게 이제
크기 때문에 좀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제가 보건대는 산업은행 그 부산 이전은 단순히 금융 중심지 차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지방 소멸, 네네. 수도권 일국주의 폐해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7조 원의 손실이 설사 발생한다 손 치더라도 오히려 그 반대의 손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설득과 명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도 필요하고 지금 뭐 노조의 반대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 부산의 대응 전략이 중요할까이겠습니까? 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도 기회 및 도전입니다. 예, 네. 예.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산업은행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은행이죠. 네. 정보의 주요 정책을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금융 플랫폼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지금 뭐 정부 추진하는 것들, 부산 금융 중심지가 추진한 것들을 더 잘할 수 있죠. 네네. 사실은 산업은행 이외의 기관들은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예.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부산시는 최소한 산업은행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걸 마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 업무 환경하고 정주 여건을 이제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좀 적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가는 일종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 투자가 없는 로드맵은 의미가 없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산이 서울을 능가하는 정주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해운대도 있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서울은 한강이 물론 좋지만은 투자가 서울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서울을 능가하는 아마 서울에 있는 분들이 부산에 오고 싶어 할 겁니다. 네네. 이런 기회가 아마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주 여건 말씀하셔서 그때 뭐 1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만 예. 해도 뭐 혁신도시 만든다고 물론 뭐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손바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업무 환경도 그렇고 국체적인 청사진이라면은 그러면 지금의 위상과 좀 다른 그렇죠. 새로운 무언가 맞습니다. 어. 뭐 금융의 디지털화라든지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녹색 금융,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산업은행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부산에 와서서 부산에 있는 다른 금융 공기업 또는 다른 기업들과 하면은 부산은 훨씬 더 날개를 다는 셈이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 왔을 때 그런 예. 시너지 효과들을 이제 이런 게 나타낼 있을 수 수 있도록 있다. 예, 금융 수요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하.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하고 같이 또 대체거래소 설립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한국거래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대체 거래소가 논의는 오래전부터 되어 왔었죠. 네. 네, 네. 한마디로 이제 대체니까 한국 거래소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이제 거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일부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런 기능인데 한국 거래소는 기능이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상장 기능, 네네. 그다음에 공시 기능, 그다음 뭐 지금 이제 매매 기능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감시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를 이제 그 하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거래가 매우 엄격합니다. 예. 시간도 뭐 9시부터 몇 시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보면은 금융시장의 한 행태가 많아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예, 예. 투자자한테 여러 가지 경제 이점이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그 한국 거래소가 반대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응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 같이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경쟁적 보완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그 이와 같은 것들인데요. 그 기존에 이제 그 국가들 보니까 매매 거래의 적게는 한 15%, 네네. 많게는 한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그 미루어 보면은 대체 거래소가 거래소에게 때로는 그 보완적인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네네. 금융시장 전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구심이 뭐냐면 이제 예. 한국거래소에서 그토록 반대하던 대체거래소를 예, 이제 만들어도 된다라고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화적으로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한국거래소의 기능을 대거 예, 수도권으로 옮기기 위한 약간의 그 포석 이런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반대하던 분들이 그죠? 예, 예. 본인들도 이제 옮겨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자님께서 전곡을 이렇게 그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한국 그래서가 2005년도에 이제 본사가 왔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 지금 벌써 또 한 15년 이상 지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번뿐만 그래요? 아니고요.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이 대체 거래소는 이제는 한국 거래소마저도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추세여서. 또 하나는 뭡니까? 전체 거래량이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위축이 돼버리고 해외로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다 손해를 볼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투자자들 유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에 대체거래소를 본사를 유치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다는 아, 얘기가 그럼요.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 대체거래소 본사 부산에 강점이 있는 거죠. 그 왜 한국 그래서 본사가 부산에 오고 파생금융시장이 부산에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뿌리가 지난 90년대 말이죠. 예. 한국 선물거래소입니다. 네. 예. 그다음 또 하나는 2019년도 블록체인 특구가 부산에 유일하게 설정이 안 됐습니까? 예. 3년간의 경험이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예탁결제원이 이런 기능을 지원하고 보완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체거래소가 부산에 오면은 대체거래소도 아마 더 발전되고요. 부산 금융 중심지도 뭐 더 유리하게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그렇고 대체거래소 본사를 이제 부산에 유치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금융특구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제도적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 예.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도로 이렇게 박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약간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대로 박을 수 없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떤 그 추진 전략이라 아이디어를 손치더라도 어떤 구속력, 실행력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 예, 그런 의미에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대체 거래소를 법으로 못 하더라도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근거가 말씀드리고 가는 그 경제금융특구, 예. 부산금융특구 이런 특구 하에서는 파격적인 그런 경제적 또는 비경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죠. 그럼 아마 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뭐 많은 금융기관들 제도적으로 네. 뭐 여기다 그렇게 명시는 못하지만 예. 뭐 세금 혜택을 많이 준다던가 맞습니다. 뭐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뭐 두바이가 대표적이고요. 예. 뭐 중국 상하이도 그중 일부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후발 금융 중심지는 그렇게 해줘야 그것이 금융 발전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국정 과제,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부산 금융 중심지의 기회와 도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부산 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해서 부산이 추진해야 될 핵심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짧게 한 3가지 정도 있는 네, 겁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지금 현재도 아마 부산시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이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민관정 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체 플러스 일종의 실무자 중심의 워킹 그룹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거는 서울은 지금 신속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부산은 그 느슨하게 대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무자 중심의 워킹 그룹이 있어 그 아주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 너무 지나치게 불필요한 정치적 논리로 가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상공계가 똘똘 뭉쳐야 되지 않을까. 부산 상공회의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습니까? 이번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또 부산의 그 역량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전 대학의 역량입니다. 특히 그 외부 기관이 이전하는데 많이 요구되는 게 그럼 인력이 있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대학이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 또는 사업체하고 연계한 맞춤식 산업협력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들기가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면은 아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대체거래소라든지 또는 금융특구 등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그 부산 또는 부산시의 용기 있는 도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대학 역량 강화, 그럼요. 인재 문제는 늘 이제 얘기가 마지막에는 이제 하다가 인재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인재를 뭐 하루아침에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제 뭐 당장 대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좀 대학들하고 좀 협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은 또 현재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출구를 주면 매우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기회와 도전입니다. 기회만 있는 게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고요. 내가 도전할 때 그 기회가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진짜 늘 뭐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데 지역 소멸, 대학 소멸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지만 요것 또한 굉장히 큰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지? 금융중심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대체거래소 문제에서 지역 대학의 어떤 필요성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게 연결고리를 쭉 들으니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갑자기 이렇게 일타 강사한테 뭔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받은 느낌이어가지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였습니다. 아이 무슨 뭐 제2의 장마다 할 정도로 요새 날씨가 계속 덥기는 더운데 흐리고